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따라 특히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 등굣길, 출근길 하면 허겁지겁 바쁘고 정신없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주말 저녁 시내 한복판 하면 북적북적 활기차다 하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시각 푸른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누군가는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편안하다 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답은 제각각일 텐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이 두 단어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소통 그리고 진심. 2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박효신의 눈의 꽃이었습니다. 4718님, 4258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엔딩에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하고 끝나잖아요. 이 버전도 있고 영원히 그대 내 곁에 머물러, 이 버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이 두 버전을 번갈아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 똑같은데 가사만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버전 따로 이렇게 넣어놓고서 막 들은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프닝에서 푸른밤 하면 어떤 단어 떠오르는지 여쭤봤었죠.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0078님, 푸른밤 하면 온수매트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온수매트 너무 좋죠. 제가 예전에 첫 방송 때 얘기했었죠. 첫 방송 때 온수매트 같은 프로그램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따뜻한가요? 온수매트 너무 좋은데. 3155님, 나른하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푸른밤 좀 나른한 매력도 있죠. 시간이 12시, 2시여서 그런가요? 제가 재미있게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4796님, 푸른밤 하면 하루가 떠올라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시작 느낌도 있고 끝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죠. 뭔가 오늘이 끝나고 내일을 맞이하는 그 시간, 그때 또 푸른밤이 있으니까 하루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푸른밤은요,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진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대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푸른밤이요, 오늘은 사려 깊은 오빠씨로 정준희 씨와 함께합니다. 이야, 이건 사려 깊은 오빠씨, 나 이 코너가 너무 좋아요. 되게 많이 배워가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푸른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사연과 신청곡欄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하고요. 5146님, 어제 성 시장님이 코멘트 뭐라고 해주셨나요? 하셨습니다. 모니터 해주신다고 하셨죠, 어제.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뵀는데요, 그냥 수고해 하고 가시더라고요. 쿨하게. 근데 뭐 하루 이틀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여러 번 더 들어보시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모니터 또 코멘트 해주시면
가족분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날.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몽세라 카바예의 흔적을 쫓아가 봅니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로 찬사를 받았던 몽세라 카바예. 바르셀로나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스페인의 국가대표 성악가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녀의 생가에 도착해보니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태어난 곳. 생전 몽세라 카바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랬던 것처럼 팝 뮤지션들과 협연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 바로 영국 출신 밴드 퀸의 보컬리스트죠.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발표한 바르셀로나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황영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1992년 스페인 올림픽 주제가 후보 중 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1년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하면서 안타깝게도 후보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몬주익 언덕을 힘차게 질주했던 황영주 선수의 역주를 떠올리면서 몽세라 카바예와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바르셀로나.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는요, 몽세라 카바예와 프레디 머큐리가 함께 부른 바르셀로나 들려드렸습니다. 야, 소프라노가 입이 떡 벌어지죠, 듣는 동안. 우와, 어떻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저런 고음을 쭉 뻗을까 그랬습니다. 이 노래가요,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 가도요,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고 사랑받는 바르셀로나 창가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가족분들 이야기 만나볼까요? 9765님, 부산으로 여행 왔는데요. 비가 내리는 바람에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내일이면 여행 마지막 날인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내일도 비가 온대요. 이런, 어떡해요. 아이고, 그 기상 예보 보고 가시지. 이런, 아쉽네요. 친구랑 가셨을까요? 어떡하나. 그래도 뭐 내려가셨으니까요. 받아보시고요. 회도 드시고요. 추억 좀 남겨두세요. 저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먼지 이렇게 먹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그 멤버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그러다가요. 좀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서 그런가? 먼지를 한 줌 먹어서 오늘 종일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도 비가 좀 오면 미세먼지가 좀 줄까요? 1989님, 오늘 출장 왔는데 처음 와보는 지역에서 혼자 숙소에 있으려니 외롭네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여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참 낯서네요.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잠자리 바뀌면 잠도 못 자고, 뭐,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내일 일도 있으시니까 빨리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잘 자는 방법이요. 귀, 듣는 거에 좀 청력에 기울이면 잠이 더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양을 세거나 이런 것보다. 정은하님, 얼마 전 이별해서 요즘 참 외롭고 쓸쓸한데, 그래서 그런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요. 빨리 잠들고 싶은데 라디오 틀어놓고 자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잠 못 드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그래도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위로받으시고요.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2309님, 저 오늘 드디어 이모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인데 언니한테 정말 큰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언니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전화 받고 너무 기뻐서 울었네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쁜 아기가 태어났군요. 축하드리고요. 이모 되신 것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나는 친척 동생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그렇게 어린 아이를 본 적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가까이서 그러면서도 또 이 친구가 나의 친척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챙겨주고 싶고 그래서 집에 있는 장난감 몇 개 막 이렇게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어린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그랬었어. 기억이 나네요. 정동혜님, 저 남잔데요. 첫 방송부터 쭉 듣고 있어요. 처음엔 창피해서 안 나서려고 했는데 남자 청취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많이 들으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뭐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남잔데요. 뭐. 그러면 오늘도 미니가 안 된다는 분들이 좀 있네요. 자동 종료 기능도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그러면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겠습니다. 양정옥님, 천세림님, 1082님 신청하셨어요.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푸른밤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DCF 대명 문화공장 비발디 파크홀 1관에서 공연될 뮤지컬 글루미데이에 초대합니다. 푸른밤 가족들은 3월 6일 8시 공연 보실 거고요. 영화 엔들레스 러브 시사회에도 초대할게요. 3월 5일 저녁 8시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열릴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지금요. 푸른밤 가족들이 미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미니 쓰면 돈 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무료고요. 절대 돈 안 듭니다. 그리고 미니 글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약 종료 기능도 다음 업데이트 할 때 다시 살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진지하게 고민에 답을 할 땐 영화 속 간달프처럼 사려 깊은 분이지만요. 웃을 때만큼은 슈렉의 동키처럼 철상 많은 매력이 있죠. 도대체 이분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예. 대체. 아직 멀었습니다. 누구보다 매력적으로 또 누구보다 사려 깊게 고민을 나눠줄 정준일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다시 수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예. 웃음소리 하나로 딴 사람으로 막 변신하는 한국의 짐 캐리어 정준일 씨와 함께 사려 깊은 오빠 씨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 왜 그러세요 또? 왜 이렇게 다운이세요? 아니, 뭐 네네. 이렇게 사실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 게 네. 사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들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소소한 거라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아, 오늘요? 네네.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맛있게 먹고 네네. 거기가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한 12시 반쯤 시작을 했는데 네. 한 5시까지 먹었네요. 점심을요? 예. 12시 반에서 5시까지요? 그러니까 런치를 이렇게 막 네. 뭐 에피타이저부터 이렇게 쭉 코스로 주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좋은 데 갔다 오셨군요. 예, 음식만 한 2시간, 3시간 먹고 디저트 1시간 먹고 뭐 이렇게 좀 늦었어요. 예. 그럼 얘기도 많이 나누셨겠어요? 예, 그리고 그냥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병원도 좀 다녀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어제 제가 지방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오늘은 좀 하루 푹 재밌게 쉬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으면 네. 다행입니다. 맛있는 게 네. 진짜 맛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네네. 맛있는 게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쵸. 맞아요. 음식들이 다 맛있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게 맛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요리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네. 내가 이런 음식 굳이 안 먹어도 난 햄버거랑 피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네네. 이렇게 새로운 그 장르 음식들을 네. 먹어보니까 확실히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에피타이저랑 이런 걸 다 함께 코스로 즐겨보신 게 오늘 아주 좋았죠. 평소엔 그렇게 잘 안 드세요? 그럼요. 평생 그냥 집에서 그냥 어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그리고 그냥 뭐 라면 먹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로. 저도 네. 좀 라면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라면 때. 많이 드셨죠. 진짜. 그게 근데, 편하니까. 네. 근데 이게 라면 많이 먹으면 살쪄요. 맞아. 근데 정준희 씨 되게 네. 그 체중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민감하죠. 예민하죠.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되게 독특한 걸 봤습니다. 네네. 인터뷰에서 예. 날 뮤지션이라고 부르는 건 거창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어떤 뜻이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저를 수식하는 단어에 대해서 특히 네. 뮤지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음악을 잘하시고 네네. 더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붙여드려야 될 마땅한 수식어가 아닌가.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냥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끄러워서 제 입에 제가 스스로?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뭐 아티스트입니다 뮤지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거는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 그게 제 이름 전에 붙는 게 좀 많이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서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잘 그냥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게 좀 편하죠. 네. 음악을 좋아하는, 잘 만드는 네. 정준일 씨로 불리고 싶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간달프, 네. 동키, 짐 캐리 이렇게 제가 앞에 붙였잖아요. 네. 간달프 정준일 씨. 네네. 간달프. 음악과는 좀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약간 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간달프가 왜 욕이에요? 예, 아니 너무 네네. 좋아요. 제가 다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영화 속 이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렇죠. 새 캐릭터가 정말 그럼요. 매력이 다. 간달프, 뭐 동키는 귀엽잖아요. 맞아요. 뭐 프레데터니, 뭐 에일리언 뭐 이러면 그런 거는 너무 고어하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뭐 그러면 좀 약간 싫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간달프와 동키, 짐 캐리 셋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짐 캐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짐 캐리라는 그 불러주시면 좋죠. 예, 짐 캐리 너무 좋죠. 매력적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로맨틱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유머러스하기도 하고요. 짐 캐리가 진짜 멋있는 진짜 배우, 진짜 맞아. 멋있는 배우 최고인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자기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정준희 씨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정준희 씨라면 뭔가 많은 고민, 네. 강한 고민, 뭐 사려 깊게 헤아려 주실 거라고 믿고요. 푸른밤 가족분들 고민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네네. 참여 방법 정준희 씨가 알려주십시오.
예, 실시간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은의 태양은 가득히 듣겠습니다. 잊었나요? 그 길이 자신의 길이 맞나요? 자신의 길이라면 이상은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왔습니다. 4년 만에 나온 신보라고 합니다. 이야, 네, 최고죠. 네, 4년 만에 또 찾아주셨는데 좋은 노래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수요일 코너는요, 사려 깊은 오빠씨 정준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첫 사연을 네,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중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의 사연입니다. 석 달 전 꿈꾸던 회사에 취업한 27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여자 선배와의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2살 위의 선배는 일 잘하기로 유명하고 상사들도 예뻐하는데요. 첫날 선배가 제일 먼저 가르쳐준 건 업무가 아니라 여기 실세는 과장님이니까 눈치껏 잘하고 박 대리는 대충 무시해. 그리고 준희 씨한텐 인사도 하지 마. 소문 나빠져. 뭐야? 준희 씨한테는 어머,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원들 뒷얘기나 처세였어요. 이상했지만 이런 게 사회생활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가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 남자친구 있나 봐. 그래서 일에 집중하겠어?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회식에서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왔더니 제 남자친구의 문자에 마음대로 말 걸지 마 라는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술 먹고 장난한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해. 너 사회생활 진짜 못한다. 하면서 말끝마다 제 탓으로 돌려서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서 선배가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은 다 이런 건가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로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담배 많이 피는데. 아, 여자 목소리가 안 나네. 흡연 7년차. 어떻게 해야 되지, 여자 목소리? 여기 실세는 과장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좋다. 아, 좀 여자 같았어요? 그거 좋다. 아, 다음에 할 때는 꼭 이렇게. 종현 씨의 가성은 국보급이죠. 정말 맥스웰을 정말 뺨을 2번 칠 수 있는. 아유, 2대 칠게요. 그러니까. 예. 아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는 사연이네요. 정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연. 저는 뭐 직장 생활을 우리는 할 일이 없지만, 사실 이런 주변에 제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겪는 것 같고, 이런 정말 얄미운 뭐 선임, 혹은 얄미운 선배, 상사. 제 친구는 최근에, 그런 일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거기가 되게 좋은 호텔식 결혼식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은 하고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원형으로 앉아서 코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결혼식장이었는데 되게 이제 비싸게 나름 이제 애를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상사가 4인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4인이요? 4인 가족. 4인 가족. 근데 축의금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5만 원을 냈더라는 거죠. 4명이 와서?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 뭐 축하의 의미로 사실 축의금을 내는 거니까 액수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맞아요. 이게 뭔가 약간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4인 가족을 데리고 와서 5만 원을 내고 코스를 먹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저한테 너무 얄밉다고. 나 어떡하냐고. 혹시 그 상사분이 그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얄미워하고 있어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가족을 데려가진 않잖아요. 사실 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좋은 데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네. 가족들과 함께 간 건 아닐까. 그렇구나. 못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선배가 제 생각엔 사연에 이 선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랄까요?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예의가 안 돼 있죠. 휴대폰을 남의 휴대폰을 이렇게 마음대로 보고 심지어 문자를 보낸다는 건 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리 뭐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정준희 씨는 뭐가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마지막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뭐 휴대폰 마음대로 그쵸. 만진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사분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이면은 노총각일 수 있고 네. 여성분이면은 노처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러움이 이제 질투의 단계. 있는 사람 자체가 뭐가 이제 있으면 그냥 다 질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일 경우에는 뭐 누가 굉장히 좋은 뭐 차를 샀다. 네. 그러면 티는 안 내는데 네네. 야 뭐 너 뭐 좀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툭툭 내뱉는 약간 이제 자기의 어떤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네. 행동들 있잖아요. 자격지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럴 것들이. 수 있죠. 예,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컴플렉스가 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편은 좀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연을 다시 보니까 그 여자 상사가 남자친구 있나 봐. 그래서 일에 집중하겠어? 이런 얘기 한 거 보니까 본인은 남자친구가 없나 봐요, 확실히. 없겠죠. 없으니까 네, 이런 이러는데 얘기를 있겠어요? 있나 봐. 있어. 근데 나는 일 집중 안 하고 있어. 셋 있어, 셋. 셋. 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에 그리고 준일 씨한테는 인사도 하지 마. 소문 나빠져. 이런 거는 그냥 직장 동료한테 인사하지 말라는 건 왜 자기가 왜 그럼요. 그걸 판단해서? 예. 그리고 이게 자기가 장난이든 뭐 진담이든 간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놓고 네. 술 먹고 장난하는 것도 뭐 이렇게 정색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싫어요. 전 술 먹었으니까 봐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술을 먹은 건 둘째치고 네. 순식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반응으로 네, 인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맞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고 내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내가 당한 건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순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속 좁고 내가 뭔가 뭐 어긋나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적반하장이라고 순식간에 하죠. 야 오버하지 마. 너 왜 오버야? 왜 그래? 뭐 이렇게 맞아. 보통 자기가 먼저 신뢰를 범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상황만 봐서는 네. 이 상사분 뭐 저런 애가 있어 하지만 들으면서도 우리도 은연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 쿨병이에요. 모면하기 위해서. 쿨병이에요. 쿨병. 그러니까. 쿨병 걸려서 그렇습니다. 박보미님. 인중 한번 때리고 싶네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인중을 때리면 형사로 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급소죠. 그럼. 급소야, 급소.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럼. 예. 합의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럼요. 인중은 안 됩니다. 예, 형사는. 하나 읽어주세요. 이미애님께서 그 상사분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네요. 무시하셔야 해요. 저도 사회 경험상 그런 사람 만나봤는데 무시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방법이 무시가 답일까요? 난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게 네. 무시를 한다고 또 더 괴롭힐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지금은 남자친구나 이런 걸로 괴롭히지만 또 다른 건덕지를 잡으면 더 크게 막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뭔가 근본적인 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제 저희는 진짜 실제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만둬야죠. 일을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억울하면 먼저 들어왔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건 정말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던가. 그래서 선배 주말에 혹시 뭐예요? 왜 무슨 상관이야? 아니 친구 중에 괜찮은 남자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네 비위를 맞추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은연중에 계속 던져야 돼요. 뭐 남자친구랑 약속 있어도 그냥 선배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분명히 7시에 남자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그걸 선배가 봤네 어디서. 그러면 오늘 뭐 술 한잔 할까? 그럼 해야 돼. 맞춰야 돼. 아이고야. 어째서 지금 3달 됐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최소한 5년은 작정하고 맞출 생각하고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저는 안 해봤지만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이게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상사도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도 사실 복불복이고 근데 지금 운이 없게 이렇게 됐지만 아까도 본인이 서두에
꿈꾸던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돼요. 사실 어디 가나 네. 자기가 원하는 정말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정확한 아주 깔끔한 성격의 상사를 만나기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딜 가나 사실 비슷할 거거든요. 네. 그 소위 말해서 말단일 경우엔 특히나 더 이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될 텐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몇 년은 한 번쯤 견뎌보는 거, 맞춰보는 거. 사실 상사 비위 맞추는 것도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 하나의 그 업무를 잘하는 것만이 사실은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이것도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 한번 작정하고 비위 한번 맞춰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만둬야지. 답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꿈을 꾸던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기고 싶고 막 어떻게든 토해내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걸로 이렇게 꼬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업무량이 갑자기 배가 된다거나. 네, 조금 냉정한 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화가 나시면 남자친구한테 푸시고 맞아요. 그럼요. 이긴 거예요. 남자친구 있으니까 이겼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밤에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고 야, 나 오늘 힘드니까 너 집에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네? 뭐라고요? 정준희 씨. 왜 계속 그런 말씀을 푸른 밤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밖에서 24시간 커피숍에서 24시간 대화를 하자. 그런 거죠. 피곤하게 그럼요. 출근하고. 제가 설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전 그런 상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 읽어주세요. 예. 5483님께서 제 동생은 상사가 사무용품 안 쓴다고 동생한테 줘놓고 사장님 오니까 이거 내 건데 도벽 있어? 라는 말도 들었대요. 이게 뭐예요? 그때 다 그만두고 나오고 싶었는데 상사라 참았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되게 치졸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장한테 되게 못된 뭔가 후배다. 네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물건을 줘놓고 도벽 있어? 네네. 이게 뭐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약간 가식적인 웃음을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주셨잖아요. 제가 작년 버릇을 아직 못 고쳤네요. 뭐 이러면서 그냥 쓱 웃으면서 밑에 있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상사들이. 네가 한번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던질 수도 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102님. 일을 더 잘해서 업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세요 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일을 잘하고 업무 능력이 좋은 건 첫 번째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뭔가 뭐 못된 상사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잘했는데 프레젠테이션 때 자기가 마치한 것처럼 딱 이렇게 그런 경우도 바꿔치기 하는 있다고 경우도 하더라고요. 있고. 근데 다 겪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슬프지만.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힘내세요. 8631님,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 알죠? 네, 아는데요. 예. 뭐죠? 이 문자?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가 봐요. 8631님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최초로 청취자가 저희 밑에 더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 가나 그런 사람은 하나씩 꼭 있어요. 만약 없다면 그게 본인인 거죠.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어딜 가나.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누구를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럼 닮아가거든요. 미워하게 되면요. 그래서 직장 상사를 너무 미워하고 막 전 진짜 인간 말종이고 저러는 참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해서도 안 돼요. 사실 그렇군요. 측은하게 여기고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 불쌍한 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약간 이해하려고 가능한 노력을 해야지 안 닮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후배나 후임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못 느껴요. 자기는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 나중에 터놓고 사실 이래서 되게 서운했어요 얘기하면 내가 후배 때 겪었던 상사에게 느꼈던 하고 싶었던 말을 내 후배가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요. 편하게 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어 하면서 계속 불편하게 하는 그게 또
개그 코드로 잡아서 이렇게 네.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네. 아, 정말 저럴 수 있겠구나. 뭐 상사는 그냥 좋은 마음에서 그런 건데 좀 후임은 되게 네.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풍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준희 씨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7998님께서는 직장 상사랑 잘 맞추기 힘들다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치사하지만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상사에게 예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뭐랄까요? 맞불 작전. 맞불이죠. 예. 야, 이거 그래요. 되게 뭐랄까 전투적인 네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려면 네.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쵸. 되게 소심한데 강한 척을 하다 보면 자기가 더 다치거든요. 힘들죠.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변화를 갑자기 큰 소리 빡 쳐놓고 3일 동안 굶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아, 내가 왜 그랬지? 아유, 그냥 하지 말걸.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지 말걸.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되게 내면 이제 강해야 돼요. 쉽지도 않은 일이죠, 사실.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3부에서도 정준일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어갈 거니까요. 그럼 광고 먼저 듣고 끝곡으로 트웰슨의 Too Late 듣겠습니다. 정지혜님의 신청하셨어요. 처음으로 돌리기엔 이미 늦은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너를 찾는 걸 아무것도 아닌 일들 나 감싸 안아주지 못했어 이 지옥 같은 망황에서 멈추게 했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머리맡대고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씨, 정준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사연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결해 주시겠어요, 준일 씨? 예, 뭐 해야죠. 해주십시오. 0035님께서 너무 소심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문자 한 통, 지나가는 말투, 스치는 표정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해서 혼자 끙끙 앓아요. 저는 늘 퍼주는 것 같고 남들은 저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고쳐나가죠? 하셨어요. 네. 소심해서 상처를 계속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소심해서 내가 퍼주는 것만큼 다시 못 돌려받아서 슬픈 것 같아요. 그냥 돌려받지 않아도 그냥 내가 준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그냥 저도 이런 비슷한 성격이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굳이 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이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이런 비슷한 논리를 좀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 거는 사실 타인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입장에서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부분은 몰라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실수해도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아무리 남을 막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만큼 신경 쓰고 살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모든 면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뭐 못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조르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예, 마음의 문제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가벼운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9383님, 생일날 밥을 사야 하나요? 얻어먹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죠. 만약에 밥을 먹는 이가 북적북적 친구들이다. 그러면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뭐 이 차는 너희들이 나 뭐 선물을 사오라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생일날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편이세요? 밥을 좀 많이 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좀 사려고 하는 편이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메인을 얻어먹으면 디저트는 꼭 제가 사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얻어먹는 걸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가능한 한 제가 사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저랑 밥 드실래요? 정준희 씨 식사하실래요? 그래, 내가 아주 오늘 갔던 데를 가자. 거기가 코스가 좋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예. 4684님, 저에겐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대화도 단절되고 말만 하면 싸우고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이제라도 잘해주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네요 하셨습니다. 2살 아래면 가족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 4684님은 지금 고 이제 3이 되시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죠? 둘 다 고등학생이구나. 기숙사에 들어가면 되게 오랜 시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도 좀 힘든데 그 전에 빨리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말로 하기 좀 어려우면 기숙사 가는 날 아침에 출발하는 날 밤에 편지를 이렇게 써서 편지요? 가는 날 이렇게 쓱 넣어주는 거죠. 아니면 몰래 가방에 넣어놓든가 가서 짐 풀면서 읽으라고. 짐 풀면서 혼자서. 그렇죠. 가족들의 빈 자리를 느껴봐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이어서 사실은 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늘 보고 그러니까 좀 낯간지럽고.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가까이 있고 더 소중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면대면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희 씨는 뭐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요? 저는 저희 형한테 예전에 멀리 저희 형이 이제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 저는 이제 편지를 제가 글씨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형이 그 편지를 보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저희 형제야말로 정말 대화 없는 형제거든요. 그래요? 그냥 뭐 형 밥 먹었어? 뭐 그냥 그 정도 대화하는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아니고선 거의 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해지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 편지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편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요. 허성미 씨께서 체중 조절 고수님 정준일 씨에게 묻습니다. 요새 식욕 폭발인데 어떻게 조절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맞아요. 안 드시면 됩니다. 맞아요. 식욕 폭발인데 어떻게 조절이라는 게 우리 이 조절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보통 담배 끊는 분들이 요거까지만 피고 끊겠다. 그리고 담배 끊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끝까지 담배를 안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끝까지 빌린대요. 빌려서 15년을 빌려 피신대. 15년을 빌려 피신대. 그렇지. 그거 모아서 땅 샀을 거야. 그거 말고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자르듯이 딱 잘라야지 여지를 놔두거나 예를 들어서 뭐 칼로리 계산해서 뭐 요거는 좀 먹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는 미숫가루를 저지방 우유에다 미숫가루를 타서 먹으면 좀 포만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약간 바나나를 먹으면 살이 잘 안 쪄요. 바나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질이.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막 새벽에도 공복이면은 바나나 그냥 2개씩 까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과일은 칼로리가 있어도 체중에 그렇게 크게 막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포만감에 비해서. 그래서 집에 항상 과일을 좀 사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제 생각엔 안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냥 체중 관리하려면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우리 8153님도 밤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밤에 배가 고픈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밤이니까요. 그럼요. 저녁을 뭐 6시쯤에 먹었다고 하면 지금 밥을 안 먹은 지 8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럼요. 고플 시간입니다. 새벽 1시는 무조건 고파요. 맞아요. 안 고픈 말이 안 돼. 그때 라면이 너무 생각나고요. 치킨이 막 이렇게 손으로 흔드는 거 같잖아요. 저 멀리서 치킨이 나를 향해. 치는 이미. 안녕. 그러니까. 종현아. 이리 와 이러고 있잖아. 그 욕 참기는 정말.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욕구 중에 네.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네. 치욕이라는 게 있답니다. 치욕이 뭔가요? 치킨 욕구. 치킨에 대한 욕구. 치킨에 대한 욕구. 치욕이 있대요. 네네. 한국인에게 네네. 존재하는. 네네. 그 치욕을 참으시려면 네. 일찍 주무시는 것도 답인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저는 사실요 다이어트 할 때 묵 많이 먹었어요. 묵, 우뭇가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어. 칼로리가 되게 적고 그래요? 포만감이 좀 큰 그런 그래. 것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TV에서 봤지만 샤이니 친구들은 네네. 정말 너무너무 몸이 너무 슬림해서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정준일 씨를 지금 라디오여서 네네. 많은 분들이 정준일 씨의 뭔가 이 뭐라고 할까 핏이라고 네네. 하죠. 네. 모텔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진짜 정준일 씨도 엄청 마르셨어요. 핏이 거의 모델 핏이에요. 모델 핏. 샤이니한테 이런 얘기 너무 기분 좋다. 키도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은 그만합시다. 예, 그럴까요? 자, 5614님께서 동생이 며칠 전에 군대를 갔어요. 제 사진을 보내줘야 하나요? 하셨어요. 남잔지 여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예. 근데 되게 가족 사진 쓰면 군 생활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아, 그래요? 네, 힘들 때 한번 그럼요. 보면서 네. 꺼내 보면서 관물대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가족 사진, 태연 사진, 가족 사진, 걸그룹 사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렇구나. 정말 저 군 생활하던 곳은 그 내무실은 그냥 관물대 다 태연 씨 사진이었어요. 그래요? 그때 소녀시대 태연 혹시 씨. 소원을 말해봐 나왔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언제였어요? 아가러보이. 멋진. 그리고 이제 체력 단련실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군생활 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운동하는 그 운동기구 뭐 하는데 거기 네. 가면은 소녀시대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요. 보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 건가요?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근데 하여튼 너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뭐 소녀시대 인기가 최고구나. 네. 그랬군요. 그럼 그래도 사진 한번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가족 사진 보면서 힘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김삼수님. 공공장소에서 커플들의 애정 행각을 봤다. 특히 그게 아는 사람이다. 그럼 전 어찌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어찌해야 되죠? 이게 경험인 것 같은데요. 김삼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남의 일인데 뭘 예. 아니 뭐 커플들의 애정 행각이 나쁜 게 아니지 않나요? 뭐 손잡고 다니고 네. 뽀뽀하고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사실 뭐랄까요?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키스라든지 이렇게 더 좋죠. 찐한 그렇게 보세요. 맞아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귀한 장면 보시는 귀한 거예요. 장면이... 사실 남의 키스한 장면을 평생에 한 10번이나 볼까요? 그래요. 그 영화 이런 데를 떠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는 게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좋은 기회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그 팔이나 이런 데서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키스한 장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면은 네. 이렇게 너무 쳐다보면 싸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관심이 가지만 그래도 무관심한 척 이렇게 그냥 딴 데 먼 산 봐주고 그게 매너인 거죠. 일종의 에티켓 같은 거죠.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외에서도 정말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키스하고 껴안고 이런 장면들을 뭐 외국 공항이나 이런 데 나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전 너무 애틋하고 좋던데요. 저도 사실 좋아하는 편이에요. 너무 예뻐요. 네, 이뻐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게 그러겠어요. 남사스럽다라는 기준이 사실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근데 약간 좀 또 조금은 비교적 관대하게 좀 봐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사랑 표현, 젊은 사람들 특히 그 풋풋한 사랑 표현 얼마나 예뻐요. 그만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세상에. 네. 부럽다. 키스까지만. 나도 하고 싶다. 자, 노래 듣죠. 노래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에비뉴 1430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그 거리에 멈춰설 때면 다시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생각하는 동안 그곳엔 네가 남아있어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 그대로 마치 오늘처럼. 네, 디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에비뉴 듣고 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우리 나인 씨. 나인 씨는 목소리에 뭔가 뭐랄까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나인이. 디어 클라우드여서 그런가? 되게
멋있죠, 이 친구. 네, 되게 뭔가 머리도 이렇게 짧잖아요. 쇼커트시고. 네네.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리는 비주얼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맞아요. 그런 매력도 되게 있죠. 되게 귀여워요. 매주 찾아뵙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매주마다 네네네. 아주 얼마나 야욕을 드러내는지 아주 엄청 좋은 노래로 그러니까 맨날 찾아오세요. 좋은 노래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제 노래는 한 번도 안 틀긴 했는데 얘기해야겠다. 앨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나인 씨 오시면요, 이번 주에. 예. 다시 안 보면 되니까요. 자, 네, 정리하고요. 예. 네, 우리 이제 사연 또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민 사연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김효신님, 경기도 시흥시에서 김효신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절하기 힘든 20대 여자입니다. 네.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이 부탁 거절해서 나 싫어하면 어쩌지? 괜히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부탁을 들어줍니다. 사소한 부탁이면 괜찮은데 가끔은 제 일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해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제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딱 잘라 거절해본 적도 있는데요. 그게 괜히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눈치 보여서 더 괴로웠어요. 저 이렇게 계속 거절도 못하고 살게 될까봐 고민입니다. 두 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거절을 못하는 김효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종현 씨는 거절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거의 뭐 단호박이에요. 단호해서 예. 완전 단호하게. 종현아 나 이거 좀 뭐 좀 해줘 도와줘. 싫어. 듣지도 않고. 싫어. 그냥 얘 말 꺼내면 싫어. 싫어. 너도 싫고 그것도 싫고. 싫어. 다 싫어. 말 걸지 마. 그렇구나. 장난이고요. 좀 저는 싫고 좋음이 분명해서 좀 무리한 부탁 혹은 좀 어려운 부탁을 하면 길게 끄는 것도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빠르게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나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때 상대방이 조금 불쾌하거나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그렇다라기보다 상황 설명은 잘 하려고 하죠. 내가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구나. 그냥 다짜고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합리적으로 뭐 이래서 못해 네가 이해를 못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준희 씨는 어떠세요? 정준희 씨는? 저도 거절 저는 진짜 못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요? 네,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진짜로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해서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렇게 아까 우리 종현 씨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내가 못해. 그리고 한 번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번 하면 좀 괜찮아져요. 맞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들이 그렇게 뭐 거절했다고 해서 막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손하고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뭐 결과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던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를 갖춰서 얘기하고 그 한 번이 사실 좀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얘기를 좀 이유 설명을 잘하면서 거절해 보시라.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춘천시 후평동에서 공성주님 사연도 하나 좀 볼게요. 네. 저는 올해 33이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번 될 듯하다 미끄러지길 벌써 7년째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정말 이 시험에 합격할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노력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 면접까지 갔던 터라 깨끗하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 보다 못한 큰아버지께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일본을 상대로 액세서리 수출하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보수도 적고 공무원보다 안정적이진 않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요. 7년이나 공부했는데 안 된 거면 미련 버리라고 하셨고요. 부모님도 그만 취직했으면 하는 눈치시고요. 하지만 저는 선뜻 결심이 안 섭니다. 그동안 공부한 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이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공성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 고민이네요. 이거 정말 큰 고민인 것 같아서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좀 저희가 짧은 식견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사연만큼은 어떤 행동 방향을 정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들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경험을 들으시고 뭐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그렇죠. 네.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정준희 씨는? 저도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처음 20살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을 가졌던 건 27살 때였고요. 네. 그 7년. 저도 7년을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중간에 휴학을 했다가 자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저만 있는 건 다 대부분 그 시간 동안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우여곡절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성주 씨께서 만약에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주변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착착착 잘 진행하는 것 같고 뭐 네.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집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 다 힘들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옥죄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럴까? 그렇죠.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까? 그럼요. 사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제일 힘든 건 그 힘든 일, 그 사실만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남들은 행복한데 그죠? 나만 좀 힘들어 보이는 뭔가 비교되는 거죠. 스스로를 네. 비교하는 거죠, 남들과.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나름의 고민과 그 어떤 질량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갖게 맞아요. 되는 고민에. 예, 그래서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저희 큰아버님께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무리 되게 가족이어도. 이 정도는 되게 알아봐 주시고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조언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무거운 말이었을 텐데 네. 그런 용기를 또 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꿈을 끝까지 쫓는 것, 열심히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들은 얘기하고 네네네. 쉽게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아닌 그 다음의 꿈을 꾸는 것 혹은 그 방향을 전혀 반대로 가져가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괜히 그런 것들을 포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뭔가 인생에서 낙오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너 그 꿈을 포기하면 넌 인생에 낙오 이런 식으로 되게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만 네.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들 때문에 그 꿈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을 때 내가 느끼는 그것도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그 부담감과 네. 뭐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 그럼요. 또 새로운 선택을 한 거니까요. 네, 그건 진짜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주 씨께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절대로 지금의 꿈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충실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맞아요.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었고 운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인생도 난 충분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좀 자긍심을 좀 자존감을 갖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됐든 혹은 뭐 큰아버님의 사업체를 취직을 다시 하시던. 조금만 네.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7년 이렇게 공부하는 용기는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7년이라는 잘했어요. 게 네.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7년의 시간 동안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결국은 이 다음에 스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네. 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겪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용기 있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견뎌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좀 볼까요? 조정윤님. 저희 아빠도 2번 떨어졌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봤는데 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우시겠지만 도전해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뭐 여러 번 네. 도전해서 결국엔 쟁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네. 4370님은 어딘가 드라마에서 비슷한 말 나왔었어요. 가족이라든지 많은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도 정말 큰 용기이고 그것도 또 다른 선택이고 멋진 일이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해주셨네요.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현실에서 좀 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전 너무 이런 분들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확실하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사람들은 그걸 보죠. 결과를 보죠.
근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 네. 7년. 이거 내가 뭔가에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해봤다라는 이 경험은 이거 평생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용기 있는. 예. 9433님, 지금 푸른밤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키스 얘기하시길래 푸른밤에 준일 씨 성욕이 살아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려다가 다른 곳에 잘못 보냈어요. 남자 이름에 성룡 얘기라서 누구냐고 남자친구냐는데 그런 거 없는데 안 믿어요. 푸른밤에서 해명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성룡 얘기는 됐어요. 라고 이렇게. 뭐 성형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럼요. 하지만 이분은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겁니다. 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정준희 씨. 9433님 문자를 잘못 보내셨습니다. 이런. 잘못 보내는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저는 자주는 없는데 가끔. 어떤 문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붙여드리고 했었는데 엄마 내가 돈 보냈어요 이러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전혀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던가 이런 거. 전혀 다른 사람이 잘 받았다 이러고 답장이 돈 보냈어요. 그래 아들. 내가 드디어 사실 그래. 넌 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웃기다. 0609님 친구가 단체 톡방에 자꾸 셀카를 올리는데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의미 없이 그냥 사진만 띡띡 올리는 건가? 나 오늘 뭐뭐 했어 이렇게 딱 올리면은 차라리 셀카 그렇게 딱 올렸으면은 음식 사진이 올라왔다면 맛있었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셀카. 처음에 좀 칭찬을 해주다가 잘생겼다. 근데 이게 내 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카톡이 계속 울리는 거야. 근데 뭔가 중요한 문자가 와야 되는데 계속 얘 사진만 뜨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짧게 꺼져. 아니면요. 그렇게 깔끔하게 단호박이시네요. 그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니 그러면 그냥 사진 딱 오는 순간요. 카톡 단체 톡방을 나가버리세요. 사진을 나 지금 화났다.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행동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한 명 바로 나가잖아요. 그럼 되게 위축한다. 그리고 분명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로 인해서 소환이 돼요. 다시 불러들여지는데 그렇죠. 그 행동 자체가 좀 되게 위축돼서 조심하게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거는 좋아? 좋아? 물음표. 점점점. 카톡으로. 좋아? 아니, 좋냐 어때요? 좋냐? 좋냐 되겠죠. 좋냐? 그래. 하여튼 그렇게 약간 좀 재밌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 읽어주세요. 857님께서 저는 너무 자주 웃어서 고민입니다. 8857님 너무 실없이 웃고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웃는 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요. 근데 혹시나 상황과 뭔가 조용해야 되고 진중해야 될 상황에 웃음이 터진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너무 자주 울어서 고민입니다 보다는 웃는 게 낫죠. 맞아. 그래요. 웃는 건 좋은 거니까요. 저는 웃을 때 이 입꼬리 예쁜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도 입꼬리 이렇게 싹 올라가는 여자 매력이 있어요. 입꼬리가 그게 참 연예인으로 하면 누가 있죠? 입꼬리 이쁜 연예인. 태연 씨 얘기 그만하시고요. 태연 씨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태연 씨 그만하세요. 아니 태연 씨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태연이가 안 아주 좋다 그래가지고 다음 달 저작권이 기대가 돼가지고요. 정말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벌써 정준희 씨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태연 씨 입꼬리. 태연 씨 입꼬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군요. 숨소리? 숨소리 진짜. 이번 주까지 음악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시간 검색에 숨소리 태연 자꾸 올라가지고 숨소리 태연종에 자꾸 요즘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가끔씩.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흠칫흠칫 하시나요?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려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도 너무 이렇게 사려 깊은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종현 씨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제 건강이 걱정되네요. 일주일 사이에 더 말라가지고 소멸하겠어 정말. 아닙니다. 더 많이 먹고요. 꼭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코스 거기가 싸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코스 요리 꼭 날짜 잡기로 갑시다. 하고요. 갑시다. 정준일 씨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푸른밤 청취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 가요. 네, 정준일 씨 보내드리면서요. 제임스 하스의 뉴 타투 들을 겁니다. 이 노래요. 태연 씨가 꽂힌 그 뮤지션이에요. 아, 그래요? 마침 태연 씨가 꽂힌 아, 그래? 뮤지션의 노래를 듣네요. 네, 제임스 하스의 뉴 타투 듣겠습니다. 홍량님 신청곡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열 살쯤 됐을 때였나? 친구랑 다투고 울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그러셨다. 다혜야, 진심은 전해줘. 다시 잘 얘기해봐.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말했었다. 너와 화해하고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신기하게 엄마가 말한 진심의 마법은 통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친구와 단짝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난 진심은 통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 때론 사람들이 내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봐서 당황스럽다. 엄마가 곁에 계시다면 다시 묻고 싶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럼에도 난 여전히 진심은 전해진다는 엄마의 말을 믿고 싶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다혜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김다영님, 가사가 사연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김소연님, 이 노래는 제목이 뭐죠? 하셨습니다. 이 노래 나영권의 기대입니다. 좋죠? 가사가 되게 사연과 딱 맞는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푸른밤 듣고 계신 가족분들도 그러셨던 것 같네요.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느낀 건요. 진심은 정말로 통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다. 진심은 가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잠시
보이지 않는 것 뿐이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 언젠가는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제 스스로의 심지를 굳게 다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좌절된다면,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부딪히게 된다면 좀 스스로한테 많이 힘든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랄까요, 신념이라고 하죠. 신념 같은 게 한 가지 있는 건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권보배님, 태연씨는 푸른밤에 어제 오늘 이름이 여러 번 출연하네요.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그쵸? 어제도 나오셨고요. 오늘 정준희 씨와 함께 할 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태연이 꼭 소녀시대 태연이라는 뭐 증거가 없어요. 다 소녀시대 태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태연이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아, 근데 태연 씨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전에 나왔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327님, 최근에 라섹 수술을 했는데요. 심심해서 종현 DJ 첫방 거부터 차례로 듣다가 오랜만에 시간 맞춰서 듣는데 진짜 자연스러워졌네요. 처음엔 진짜 제가 다 불안했는데 하셨습니다. 네, 첫방부터 쭉 다 들어주셨군요.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늘요, 왠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좀 되게 대본도 여러 번 버벅거렸고요. 말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이 안 나와서 좀 많이 속상했는데, 계속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그랬었는데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조금이나마 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원님, 내일이 아닌 오늘 공연을 하는데요. 뭔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갑자기 생각도 많아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종현 DJ는 처음 무대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 섰을 때, 저 데뷔 무대 할 때요, 잠 안 잤습니다. 잠 안 잤어요. 목이 잠길 것 같아서요. 혹시나 목이 잠기면 어떡하나 하고 좀 아침 일찍 녹화가 있어서 잠 안 자고 녹화하고 그 하루의 스케줄을 되게 바쁘게 보낸 후에 10시, 11시 그때쯤에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 긴장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긴장감이 좀 실수를 덜어주니까요. 네, 그러면요, 우리 노래 듣고 올까요? 아르코의 퍼펙트 월드 듣겠습니다. 1275님의 신청곡이고요.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김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Sorry, I didn't like your point of view. Didn't mean. 당신이 완성한 얘기. 오늘 방백. 호프만은 불필요한 것들을 단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과 성격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엄청난 양의 포식이 죽음을 앞당기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또 삶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계속했다. 네덜란드 작가 레오드 빈터의 소설 호프만의 허기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체코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포자기 심정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고 달려가는 게 사실은 쓸데없고 불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걸 포기할 용기나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일들이요, 진짜 불필요한 걸까요? 가장 바쁜 수요일,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쓸데없는 일들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끝곡은 김혜림이 신청하신 백의 Waking Light입니다. 백의 4년 만에 신곡이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Waking light, your profile and shadow. Raise yourself to the morning